지난 이야기. 만주 지역의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건국한다. 누르하치는 7가지 원한을 이유로 1618년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한다. 이에 명나라는 조선군까지 끌어들여 10만 대군을 만주로 보내 후금군을 소탕하려 한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누르하치는 정예 기병인 팔기군을 출격시키고 직접 전투에 나서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명과 청의 운명을 가른 사루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명나라 그리고 해서여진, 조선까지 합해진 연합군 그리고 누르하치의 본대가 이제 맞붙을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양호 이제 요동정 총사령관이 누르하치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명나라군 47만 명이 8개 길로에서 총 너희성으로 진격하고 있다. 사실 좀 뻥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겁을 주는 한편 이제 항복해라 이런 식이었죠. 네. 이제 그 누르하치는 이미 척후병을 통해서 명나라군이 어느 정도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르하치가 29일 날 저녁에 출발했다는 딱 보고를 받고 그날 저녁에 딱 판단을 합니다. 누르하치는 결국은 제1력 목표를 두송군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이네요. 3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네. 첫째는 두송군이 허투알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가깝다. 예, 가장 빠르게 무순관에서부터 오는데 약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림군은 개원과 천령을 넘어서는데 약 7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홍립 장군이 포함된 유종군은 약 100km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일단 두성군을 제1경 목표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력입니다. 네. 두성군만 경멸하고 나면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지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조우전, 기동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급적 평탄한 지형이 네네. 또 구릉지 정도, 네.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두송이 접근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함으로써 따르는 리스크를 또 예방책을 강구합니다. 유정이라든가 또 이여송의 동생이 이끄는 이여백이 이끄는 그 병력의 접근을 필요시에는 견제할 수 있는 소수의 병력을 보내죠. 계속 정찰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계속 필요시에는 늦출 수 있도록 만약에 자기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그래서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된 모험으로 바꾸는 거죠. 남쪽이나 북쪽에서 언제든지 또 공격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0에서 600명 정도를 남쪽으로 일단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목을 막고 조명연합군이 공격해 오면 그를 좀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좀 지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일 전이니까요, 이미 사루와 이제 개범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축성을 땅을 이제 토양으로 축성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장정 군인은 아니고 15,000명을 보내고 그걸 호위하기 위해서 400명 군인을 보내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8기 중에 1객이 1,000명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예, 이제 서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본성에는 이제 7,000명만 남아있게 되죠. 예. 두성도 척후병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쭉 보냈는데 사루산 이쪽 개범산 지역에서 저 이제 가운데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게 그 청나라 아니 후금군과 이제 여러 이제 장정들이 성을 축사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화기부대와 경보병부대 2만을 데리고 출격을 합니다. 35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루 정도면 신속 행군하면 사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선발대를 먼저 보냈는데 이제 사루산에 이제 400명 정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명군 선발대를 보내고 차단해서 그걸 이제 다 살상을 해버리거든요. 예, 두성 본진이 도착하니까 이제 이 후금군은 잽싸게 이제 이렇게 좀
뒤로 또 숨어 도망가죠. 있고. 예. 그래서 뭔가 네. 70m니까 이제 했는데 이미 명군이 좀 하루 동안 행군해 왔잖아요. 네. 지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도착했는데 지쳐 있는데 병사들이 이걸 바로 또 사루사를 공격하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두성은 그거를 말을 듣지 않고 사루사로 바로 진격을 하죠. 2만 명이 쉽사리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어허. 예. 그 상태에서 사루산 정상에서 딱 보면 앞에 소자 강이 있어요. 바로 앞에 강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개범산이 보여요. 네. 예, 그 비슷한 높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군 병사가 이제 자꾸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성이 그걸 보고 또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왜 알짱거려? 네. 야 이거 저거 몇 명 안 되니까 네. 바로 가서 그냥 치면 되겠다 하고 화기부대 10,000명을 남기고 사루산에 자기가 경보병 10,000명을 데리고 소자를 넘어서 이제 개범산을 다시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르하치가 지시한 게 있잖아요. 네. 적군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기다려고 그랬잖아요. 네. 본대가. 그래서 이 개범산이 낮은 산이고 바로 뒤에 이제 철배산이라고 한 225m니까 좀 네. 그래도 높잖아요. 네. 그쪽으로 철수를 해서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기다려요. 이제 후군군은 이제 그럼 누르하치는 어땠느냐? 네. 3월 1일 날 아침에 네. 3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7,000명을 바로 출격을 시킵니다. 그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불과 6시간 만에 7,000명이 도착을 합니다. 70km를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8시에 출발해서 2시경에 오후 2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은 밥도 먹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명군이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앞에 두성이 이제 10,000병 정도로 철배산을 향해서 이 진을 치고 있고 네. 또 화기부대 10,000명 정도가 이제 사루산에 있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진영은 저 뒤쪽에 있고 네. 근데 누르하치가 정말 탁월한 전략가죠. 지금의 명나라군의 중추는 화기부대다. 이 화기부대를 먼저 제압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위협적인 제압한다면 나머지 군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신 두성군이 언제든 투박으로 돌려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협공을 당하기 때문에 이 7,000명 중에 2,000 이제 기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말을 이제 기병 2,000기를 그쪽에 견제를 시켜놓습니다. 이제 개범산 건너 쪽에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서 5,000명이 이제 뒤쪽 후미로 접근을 해서 이제 기습을 하게 되는데 대략 그래도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대략 한 17시 30분, 18시경에 이제 급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명군은 그렇게 빨리 이렇게 후군군이 도착할 수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었죠. 마침 그때 이제 뒤에 10,000명이 거의 화성총을 조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침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천우 하늘이 진짜 하늘도 도왔네요. 예, 누르하치를 도와주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약실이 안 되고 약실이 없는 총알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로 타고 들어가서 화약을 폭발시켜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 이게 무용지물인 것이죠.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예, 전멸당하고 나머지 자녀병력은 강을 건너서 도망치고 예, 이제 명나라군 10,000명이 가운데 있고 뒤에는 5,000명의 이제 후금군, 그 다음에 2,000명이 또 견제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400명까지 합산하게 되니까 완전히 포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면 초가네요. 예, 그 상태에서 바로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그리고 이제 그 지형은 아주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병이 직접 진격을 해서 이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후금군은 어느 부대를 또 공격을 하게 되나요? 두 번째는 이제 마림군입니다. 사실은 마림은 이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두성이 무순관을 출병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날 네. 바로 급하게 나오죠.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70km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하게 이제 오는데 계속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성군이 전멸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월 2일 날 오전에 원료 합류 지점이 영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km 전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후금군과 마주친 거죠. 그걸 이제 군대 용어로는 조우전이라 그러는데 진지가 결국은 마림, 범중환, 예우부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누르하치는 아직까지 그 두성군의 자녀 부대를 격파하느라고 도착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 누르하치의 휘하 병력과 이제 지휘관들이 그 앞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오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후가 딱 넘어가면서 이제 누르하치가 대단하다는 게 두성군의 맨 뒤쪽에 있는 자녀 부대를
천명으로 그러니까 아주 보급부대죠. 그걸 바로 격파하고 오전 10시에 격파하고 점심 때 벌써 그 마린군 앞에 도착합니다. 와. 그때 누르하치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십니까? 환갑입니다. 대단하죠. 마린군은 사실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경멸이 돼버리고 네. 그 다음에 범종환군도 바로 경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어부는 그 상황을 첩보를 통해서 목격하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아직 도착 못한 부대가 하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슴 아픈 부대, 우리 부대가 있어요. 그럼 남쪽의 조명연합군은 어떤 상태였느냐? 네. 50km 정도, 호토알에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많이 접근을 한 겁니다. 예, 그쪽까지 접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밑에는 너무 행군 속도가 느려서 아까 6시간 만에 한 60km, 70km 그 후궁을 갔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15km. 거의 기어갔다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은 좀 헛떡내. 어쨌거나 뭐 보급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날씨도 이제 눈도 좀 일부 내렸다고 네. 해요. 그래서 15km 정도에서 3월 2일 날에 이제 겨우 거기에서 10km 정도 진출을 네.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후공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죠. 네, 아주 적은 숫자. 500에서 600명 정도가 거기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와 딱 마주칩니다. 네, 그래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네, 명군, 조명연합군과 격전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후공군이 패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후퇴를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첫 번째 승리가 그렇죠. 나왔네요. 첫 번째 승리죠. 저 후군군도 장수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전사를 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게 이제 누르하치가 그쪽에 지시를 하면은 우리 본드가 도착까지 지연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초전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쉽게 진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3월 3일 날 하루를 지체를 합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앞에 후군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밤 자고 3월 4일 아침 일찍 네. 이 정도 마음이 이제 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명나라군이 10,000명 있지만 그걸 2개로 나눠서 자기가 경보병을 자기가 이끌고 선두에서 진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장수한테 두 번째 5,000명을 맡겨요. 네. 그 대신 이제 조선군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네. 조선군은 보통 잘 아시겠지만 좌영, 우영 중 이렇게 세 군데로 포진을 해요. 네. 그래서 강홍립 도원수가 제일 5,000명을 데리고 나머지 병력을 2개 나눠서 이렇게 행군을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행군하니까 뒤에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그 후군군은 그 1,000명을 미리 먼저 1,000명을 보내놨죠. 보냈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와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매복을 하고 있었고 뒤에 이제 2,000기가 다시 이제 성에서 나와서 네. 했는데 그게 딱 유정군하고 딱 마주쳐요. 딱 마주치니까 유정이 생각했을 때 앞에 한번 전투를 치렀잖아요. 네.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산 능선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기다려요. 후미가 오기를. 그런데 네. 이미 청나라군 1,000명이 후미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오히려 유정군이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에 2,000명과 뒤에 1,000명이 이제 유정군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정군이 순식간에 또 전멸을 합니다. 또 8기군 사냥식 또 네, 작전에 네. 그래서 유정도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조선군은 어떻게 돼요, 그럼? 네. 이제 이미 앞에서 이제 총소리도 들리고 화포소도 들리니까 이미 이제 적이 이제 왔구나 이걸 느꼈겠잖아요. 그래서 강홍립 장군이 이제 일단 산 능선에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서 산 능선으로 이제 자기가 중형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제일 후미에서 상에서 올라가고 앞에 좌영과 우영도 이제 신속하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좌영이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그럴 겨를도 없이 후군군의 기마군의 공격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명분 치고 달려 내려와. 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강홍립 장군이 그럼 우영이 뒤에서 지원을 해라. 근데 이것도 참 실수였어요. 우영까지 내려가서 5,000명이 다시 순식간에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홍립 장군도 이제 뒤에서 진을 치고 이제 싸워야지 어쩔 수 있으니까 저희 공감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죽게 아니면 살게니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적 후군군의 기병이 몇 명이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강홍립 장군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와 우리가 적대국이 아닌데 원한 관계가 없는데 왜 군대를 보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홍립 장군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의 사정을. 그러니까 명나라가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랑은 싸울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투항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하죠. 그쪽에. 여지를 좀 남겼네. 네, 네. 남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전령이라고 보죠. 전령이 이제 해서 그쪽에 누르하치가 이제 장수들 데리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미 명목을 완전히 대패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어백 군 빼고는 대패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괜히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죠. 왜냐하면 조선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한 몇백 명이라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투항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조선으로 보내주자.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더 좋다. 나중에 명과 싸울 때. 그렇죠. 네. 뒤에서 공격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네. 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교전 투항을 봐줘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는 조선과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명은 살아갔죠. 다행이네 그래도. 사람 5천 명이라도 살았네. 맞아. 네. 이어백 군대는 얘기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그냥 부랴부랴 되는 느낌이네요. 어디 갔어요? 이제 그 호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대략 한 30-40km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거기는 후군군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3월 4일쯤 되면 이미 이제 양호 장군도 저쪽 두성과 마린군이 이제 완전히 격파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패잔병들이 이제 가서 보고를 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유정군한테는 이미 늦었고 네. 늦었는데 이어백한테는 전달을 해서 지금 다 격파됐으니까 돌아와라. 후퇴하라고 해서 이제 3월 이제 뭐 복귀를 하는데 이어백은 살아서 돌아갔죠. 사루 전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투 결과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전과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의 당시 피해는 그 요동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장군급이 약 그 310명이 전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병사들이 45,870명. 그러니까 전체 출동 병력, 조선군을 빼앗은 명나라 병력의 절반 이상이 전사한 거죠. 노획한 말이 28,700필 정도를 노획했다 그럽니다.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네, 오늘 이 사루 전투에서는 명과 청, 이 대국들 사이에 낀 조선의 슬픈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즐비한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